네, 간밤의 지구촌 소식은 황준호 기자와 함께합니다. 황준호 기자. 예,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쉬셨습니까? 예, 잘 쉬었습니다. 네. 자, 북한이 지난주에 금강산 이산가족 회담을 제안했다가 남쪽에서 이산가족 회담만 하자고 하니까 두 회담 다 보류했었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 통일부가 국민들한테 잘못된 정보를 내놨다는 게 드러났지요. 지난주 목요일에 통일부가 설명하기로는 예. 북한이 전화통지문에서 개성공단 문제 해결에 집중하기 위해서 회담을 다 보류하자라고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전화통지문은 원래 공개를 안 하는 거니까 우리 언론들은 그냥 통일부 설명만 듣고 다 그렇게 기사를 썼습니다. 예. 그런데 토요일에 북한이 그 전화통지문의 전문을 공개해버렸습니다. 예. 이거 잘 안 하던 행동을 한 건데요. 통일부가 자기네 뜻을 왜곡해서 전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어떤 항의의 표시로 해석이 됐습니다. 예. 전문을 보니까 진짜로 통일부의 설명이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원래 전통문에는 뭐라고 돼 있었나요? 남쪽이 이산가족 회담만 하자고 하고 금강산 회담은 거부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다라고 하면서 주로 항의, 비난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예. 개성공단 회담이 남북관계의 시금석이다라는 말을 북한이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남쪽이 금강산 회담을 거부했으니까 지금 하고 있는 개성공단 회담이라도 협조적으로 나오라 이런 맥락이었지 이 통일부의 말처럼 개성공단 회담에 집중하기 위해서 다른 회담을 보류하겠다 이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예. 정부 부처가 국민들한테 이렇게 거짓말을 해도 되는 건가요? 예, 뭐 당연히 안 되는데요. 예. 그런데 이 문제를 기사로 쓴 언론이 오늘 보니까 없습니다. 하하하, 그래요? 예. 천안함 사건이 있고 나서 이명박 정부가 오이사 조치라는 것을 해서 남북 교류를 다 끊었기 때문에 예. 금강산 관광 재개회담을 남쪽이 받기가 힘들다는 것을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솔직하게 금강산 회담은 아직 이르고 이산가족 회담은 이산가족 상봉이라는 건 북한에 돈을 주는 게 아니니까 그것만큼은 하고 싶었다. 그런데 북한이 거기에 불만을 표하고 회담을 다 보류했다. 이렇게 말한다면은 그걸 이해 못할 국민들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북한이 개성공단에 집중하자고 했다. 이렇게 없는 말을 지어내거나 아니면은 뭐 본 뜻을 왜곡해서 얘기한다면은 앞으로 통일부가 북한과의 회담에 대해서 브리핑하는 내용 이런 것들을 고지고대로 믿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통일부가 다시 브리핑을 내야 되겠군요.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예. 뭐 별말을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 개성공단 3차 회의가 있는데요. 전망이 어떻습니까? 그것도 전망이 별로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남측에서 지난주 금요일에 수석 대표를 바꾼 일이 있었습니다. 그랬죠. 예, 남북협력지구 지원단장 서호라는 분이 원래 수석 대표였는데 예. 김기웅이라고 다른 분한테 단장 발령을 내렸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북한하고 회담하는 수석 대표도 김기웅 단장이 맡게 됐습니다. 회담을 하는 와중에 이렇게 수석 대표를 바꾸는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인데요. 예. 오늘 조선일보를 보니까 서호 전 단장이 청와대 김장수 안보실장할 때 밉보여서 교체됐다.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예. 대체로 맞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서호 단장이 회담에서 북한한테 끌려다녔다. 이런 평가를 청와대가 해서 바꾼 거기 때문에 이번에 신임 김기웅 수석 대표는 뭐 강하게 할 것 같고요. 그렇다면 회담 전망이 안 좋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뭐 김기웅 신임 수석 대표가 개인적으로는 괜찮은 분이고 또 노무현 정부 때 NLL을 지켰다. 이런 글도 발표하고 그랬었는데 그렇지만 고위 공무원이 청와대의 강경한 분위기 이런 것들을 거스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나라박 소식으로 들어가 보죠. 예. 미국에서는 인종차별 문제로 나라 안이 시끄럽죠. 작년에 17살짜리 흑인 소년한테 총을 쏴서 죽게 한 조지 짐머만이라는 사람이 지난주 금요일에 재판을 받았는데요. 무죄를 받아서 풀려났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백인이라서 관대한 판결을 받은 게 아니냐 이런 논란이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밤길에 두 사람이 만나서 다투다가 이 흑인 소년을 총으로 쏴서 죽인 사건이었는데요. 예. 사건 당시에도 정당방위로 죽인 거다라는 주장을 경찰이 받아들여서 44일 동안 체포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도 이미 인종차별 논란이 크게 일었고 흑인 사회하고 인권단체 이런 데서 항의 시위를 하고 또 오바마 대통령까지 나서는 바람에 결국은 살인죄로 기소는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배심원단에 흑인이 한 사람도 안 들어간 상태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면서 다시 예.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예. 검찰은 진머만의 정당방위 주장은 거짓말이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재판에서는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국적인 이슈가 되다고요? 예, 지금 전국 곳곳에서 항의 시위가 벌어지고 있고요. 캘리포니아주의 오클랜드 같은 데서는 일부 파괴 행위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도 판결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고요. 비욘세 같은 대중 스타들의 움직임까지 있어서 파장이 상당히 커질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에릭 홀더 법무장관, 이분도 흑인인데요. 예. 이 에릭 홀더 법무장관이 진머만을 상대로 해서 민사소송을 다시 낼지 이 문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요. 여론도 거기에 따라서 움직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에서는 강요들이 또 야스쿠니 신사 문제를 일으켰죠. 현직 강요 4명이 야스쿠니 신사의 여름 제사를 맞아서 전등을 복납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법무상, 농림수산상, 부흥상, 행정개혁 담당상 이렇게 4명이 참여했는데요. 예. 강요 신분을 쓰지는 않고 다른 직책으로 복문을 냈습니다. 지난 봄에 강요 여러 사람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행동에 잘못이 없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 이런 뜻을 보여주는 행동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예. 관심은 오는 일요일에 있을 참의원 선거가 끝나고 나서 8.15, 일본에서는 종전기념일이라고 부르는 날 아베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할지 여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아베 총리는 지금은 애매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참의원 선거에서 크게 이긴다면은 그런 여론, 그런 힘을 바탕으로 해서 아마도 참배를 하지 않겠냐 이런 전망이 많습니다. 네. 존 F. 케네디 전 케네디 대통령의 딸이 일본 주재 미국 대사에 임명됐네요. 올해 55세의 캐롤라인 케너디인데요. 일본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으니까 사실인 것 같고 아마도 조만간 공식적인 발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한테 일본은 뭐 아주 중요한 동맹국이기 때문에 누가 대사가 되느냐 이게 큰 관심인데 여성이 주일 미국 대사를 맡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일본 정부는 캐롤라인이라는 사람이 지명도가 아주 높고 또 미국 정부의 고위층하고도 인맥이 많기 때문에 오바마 정부가 미일 관계를 그만큼 중시하고 있다는 표시로 받아들이면서 아주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 내에서는 외교 전문가가 전혀 아닌데 이 논공행상 차원에서 캐롤라인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대통령하고 사적인 인연이 있거나 아니면 선거 때 정치 자금을 많이 낸 사람을 대사로 보내는 적이 여러 번 있기 때문에 뭐 잠시 논란은 있겠지만 크게 번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끝으로 전직 CIA 온 스노든에 대한 얘기인데요. 예. 중대 폭로를 경고했다고요? 러시아 공항에 발이 묶인 지 4주째 접어들었는데요. 공항 안에서는 인터뷰를 못하기 때문에 스노든이 직접 경고한 것은 아니고 영국 가디언의 그린월드 기자, 이 사람이 원래 스노든하고 접촉했던 사람인데 처음에 이 그린월드 기자가 아르헨티나 언론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스노든은 미국 역사상 어느 누가 준 것보다 더 큰 피해를 한순간에 미국 정부에 끼치기에 충분한 정보를 가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놀랍군요. 그러면서 또 묘한 말을 했는데요. 스노든의 신변에 위협이 없는 한 그 정보가 공개되지는 않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거래를 하자는 건가요? 예, 일단 그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스노든의 망명을 막으려고 총력전을 펴고 있는데 추가 폭로를 안 할 테니까 남미로 망명하는 걸 허용하라. 이런 일종의 협상용 메시지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사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언론들이 스노든의 신병 문제에 이렇게 집중을 하고 오랫동안 이슈가 되면서 미국의 전 세계적인 정보 수집과 사생활 침해라는 이 본질적인 문제가 지금 묻히고 있습니다. 미국이 망명을 막으려고 최대한 시간을 끄는 거는 아마도 이 망명을 갈 때 가더라도 쟁점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보내겠다. 이런 계산도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황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황준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